돈 이야기를 시작하면 누구나 얼굴이 바뀐다. 평소에 고상한 말을 늘어놓던 사람도, 겸손과 의리를 외치던 사람도 지갑을 여는 순간 진짜 본색이 드러난다.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확대하는 스피커이자 가식의 껍데기를 찢어내는 칼이다. 당신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결제 내역에 기록되어 있고, 당신의 인격은 숫자가 아니라 지출의 방향으로 증명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쓴 10,000원이 당신의 철학이다. 그렇다면 대답해보라. 오늘 당신의 지갑은 누구를 위해 열렸는가? 사람은 말로는 무한히 아름다워질 수 있지만 지갑 앞에선 순식간에 정체가 탄로나고 그 얼굴을 가차없이 드러내는 거울이 바로 돈이다. 정약용의 통찰처럼 돈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은 아첨도 뽀샵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실하다, 정의롭다, 가족을 위한다, 겸손하다 말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1초의 선택이야말로 당신의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인생의 영수증이다. 카드를 꺼내는 손의 망설임, 예상보다 큰 금액에 올라타는 미간의 주름, 작은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몫을 슬쩍 넘기는 계산, 익숙한 관계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공짜를 요구하면서 낯선 시선 앞에서는 과장된 통 크게를 연출하는 습관, 그 모든 미세한 몸짓과 타이밍과 시선이 말보다 훨씬 또렷하게 당신을 증언한다.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돈은 사람을 확대한다. 안에 있던 것을 키워 스피커처럼 바깥으로 터뜨릴 뿐이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어도 정밀한 테스트가 된다. 동전 하나를 건네는 방식, 식사 자리에서 애매하게 남은 금액을 누가 채우는지, 팁을 두고 나오는 발걸음의 속도, 대중교통 한번 무임승차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의 자기 변호, 명목만 그럴듯한 할인에 눈이 돌아가 필요 없던 것을 사버리는 합리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철학을 숫자와 행동으로 기록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상황이 그랬을 뿐이야. 그러나 돈 앞의 행동은 상황 탓으로 지우기엔 너무 일관되고 너무 습관적이며 너무 정확하다. 눈이 없는 밤에도 양심은 번쩍 든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인터넷 장바구니에서, 누구도 추궁하지 않는 계좌이체 한 줄에서, 타인과 나 사이 비용의 경계를 정하는 그 한 번의 분기점에서 당신은 누구인가가 결정된다. 나는 돈에 휘둘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가? 그렇다면 거울을 보라. 오늘 무엇을 담담히 지불했고 무엇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끝없는 이유를 늘어놓았는가? 무엇에는 즉시 결제하고 무엇에는 끝까지 미루었는가? 그 대답이 곧 당신이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의미다. 숫자는 변하지만 의미는 습관이 된다.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이끈다. 그러니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외부 세계와 접속하는 인터페이스다. 그 인터페이스는 매일 업데이트된다. 오늘의 클릭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정약용의 말은 그래서 잔혹할 만큼 공정하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만 비춘다. 거울을 탓하지 말고 얼굴을 고쳐라. 당신이 사랑한다고 믿는 가치, 지키고 싶다 말한 원칙,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향한 각오, 그 모든 것을 카드 한 번 긁는 방식에, 현금을 쥐는 손의 방향에 괜찮습니다와 미안합니다를 선택하는 찰나에 새겨진다. 오늘 돈은 무엇을 비추었는가? 그리고 그 얼굴을 당신은 견딜 수 있는가? 사람의 말이 의견이라면 지갑의 움직임은 증거다. 평소에 무엇을 믿는다, 어떤 가치를 지지한다 떠들 수 있지만 결제 직전에 손가락 한 번, 송금 버튼을 누르는 반초의 망설임, 정산 링크를 열었을 때의 반응 속도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데이터다. 지출은 단발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고 그 패턴은 일관성으로 성격을 만든다. 계산대에서 가격을 듣고 괜찮아요가 먼저 튀어나오는가? 아니면 눈썹이 먼저 반응하는가? 공용비를 n분의 1로 나눌 때 스스로 더 낸 항목과 덜 낸 항목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가? 음식값을 정확히 맞추겠다며 370원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자신이 추가로 먹은 메뉴는 단체 분위기에 묻어가려 하는가? 구독료가 몰래 새어나갈 때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정리해 지출 구조를 가볍게 만드는가? 아니면 언젠가 볼지도 몰라라는 미루기로 비용을 합리화하는가? 반품과 환불 정책 앞에서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다. 누가 봐도 본인 과실인데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비용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드는가?
실수의 비용을 자신의 몫으로 인정하고 깔끔히 정리하는가? 쿠폰과 할인에 대한 태도도 그 사람을 드러낸다. 진짜 필요와 무관한 소비를 정당화하는 쿠폰 중독자인가? 아니면 가격표가 아닌 효용을 기준으로 선택을 단련하는가? 포인트 적립은 집요하게 챙기면서 정작 서비스 노동자에게 건네는 작은 예의, 빈컵 정리, 자리 배려는 무심한가? 그 작은 비대칭이 계산 철학의 결을 드러낸다. 현금과 신용을 다루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는 미래의 나에게 비용을 외주주는 도구다. 과도한 분할 결제를 습관화해 지금의 나를 보호하고 미래의 나를 소모하는가? 아니면 혜택을 활용하되 상환 원칙과 철저히 지키며 신용을 관리 자산으로 다루는가? 공동체에서의 비용 경계는 더 정교한 시험대다. 회식 자리에서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받겠습니다를 선뜻 말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단계로 실제로 빠르게 정산 링크를 만들어 공정하게 회수하는가? 하디 혹은 뒤늦은 요청에도 잔액은 됐어요라며 관계 비용을 본인이 떠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반복적으로 시스템을 흐리게 만들어 타인의 기대와 신뢰를 갉아먹는가? 정산 지연, 애매한 금액에서의 침묵, 공용자산, 문구, 커피 등을 사적 편의로 전용하는 일상의 사소한 편취, 이 사소함의 누적이 그 사람의 경제적 양심 점수를 만든다. 가격 흥정의 미시 동작 역시 또렷하다. 생계형 소상공인 앞에서는 500원을 깎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대기업 프리미엄 라벨에는 검증 없이 거액을 지불하는가. 장터에서는 가치가 아닌 힘의 비대칭을 시험하고 쇼핑몰에서는 광고의 권위에 순응한다면 당신의 소비 철학은 이미 외부 권력에 포획돼 있다. 동일 제품을 두고 품질, AS 총소유 비용, 리세일 밸류 환경 비용까지 비교해 의사결정을 설계하는 습관이 있는가? 아니면 즉흥 감정과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당화하는가? 영수증을 오롯이 자신을 위한 피드백 도구로 보관하는가? 아니면 비용을 기억에서 지우는 기술만 숙달하는가? 더 날카로운 지표는 결제의 마찰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돈이 빠져나가는 경로에 의도적 마찰을 심어 충동을 줄이는가? 이 24시간 딜레이 송금, 장바구니 숙성, 예산 캡 자동화, 아니면 마찰을 제거해 즉각적 쾌락을 강화하는가? 회비, 수수료, 세금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반드시 치러야 하는 비용에서 정직의 기준은 더욱 분명하다. 납부일을 규칙으로 지키는가? 마감 직전 알림에만 반응하는가? 아니면 매번 사정이 있어서를 반복하며 시스템을 타인의 배려로 운영하게 만드는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간극도 유효하다. 매장에서는 후하게 굴며 이미지를 관리하지만 중고거래, 직거래, 플리마켓 같은 익명성 공간에선 약속 시간을 가볍게 어기고 거래 조건을 임의로 바꾸는가? 익명성 속의 지불 태도가 진짜다. 끝으로 언어, 지갑, 행동의 정렬 상태를 보라. 당신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가치와 실제 지출 카테고리의 비중은 일치하는가? 영적, 지적 성장을 말하면서 학습, 독서, 건강 항목은 예산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가? 나는 경험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일회성 과시에 더 많은 비용이 흐르지 않는가? 우리는 모두 착각한다. 이번만은 예외라고. 하지만 회계는 예외를 패턴으로 기록한다. 오늘의 작은 결제 하나가 미세하지만 굳건한 궤도를 만든다. 당신의 지갑이 남긴 로그는 이미 당신의 우선순위를 말했고 그 우선순위는 곧 당신의 평판이 된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설명하려 들지 말라. 설명은 말이고 증명은 영수증이다. 누구를 위해 쓰는가는 지출의 가장 깊은 좌표다. 같은 돈도 수혜자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철학이 된다. 정약용의 거울 비율을 한 걸음 더 밀어붙이면 지갑은 나우리, 타인, 허영, 네 갈래로 갈라진 물줄기를 얼마나 균형 있게 흘려보내는지 드러내는 수문이다. 월급날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 당신의 첫 클릭이 말해준다. 즉각적 쾌락을 위한 현재의 나에게 직송하는가? 배움, 건강, 노후 같은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가? 고생한 배우자에게 하루의 완전한 휴식과 돌봄을 선물하는가? 아니면 사진이 잘 나오는 과시형 소비에 던져버리는가? 명절 봉투 앞에서 부모의 이름이 예산표의 항목으로만 남아있는가? 아니면 금액과 주기가 명확한 약속으로 살아있는가? 친구의 갑작스러운 수술비 모금, 동네 아이의 급식비 연체, 이웃상가의 화재처럼 타인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당신의 지출은 얼마나 빠르고 조용한가?
박수받는 기부행사만 챙기고 익명 계좌는 스치듯 지나치지 않는가.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수혜자 회계로 기록된다. SNS에 남는 선물보다 기억 속에 남는 시간을 택하는가. 나의 취미 장비에는 몇백을 쓰면서 배우자의 취미엔 나중에를 반복하지 않는가. 자녀의 경험비를 낭비로 규정하면서 본인의 즉흥적 쇼핑은 힐링으로 포장하지 않는가. 당신의 예산은 이미 당신의 연애 편지다. 어떤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어떤 이름이 꾸준히 배제되는지 보라. 겉으로는 자기 개발을 외치면서 강의, 책, 체력 관리 항목이 예산의 변두리에 밀려 있다면 그 구호의 수혜자는 사실 타인의 시선이다. 반대로 수입이 넉넉지 않아도 장바구니에서 먼저 빠지는 것이 과시성 품목이고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가족의 안전, 교육, 건강 항목이라면 이미 당신의 본성은 단단하다. 사랑은 액수가 아니라 순서에서, 크기보다 규칙에서 증명된다. 나를 먼저 채우고 남으면 준다는 철학은 평생 남길 것을 남기지 못하게 만들고 필요한 곳에 먼저 흘려보내고 나머지를 조정한다는 원칙은 가난 속에서도 품격을 지킨다. 여기서 결정적인 검증은 관찰자가 없을 때다.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큰손인 척하며 사적인 자리에서는 가족의 요청을, 이번 달은 좀으로 밀어두는 이중회계는 허영의 신호다. 반대로 아무도 모르게 정기 후원을 걸고 가족의 반복된 필요에 자동 이체로 응답하며 관계가 흔들릴 틈을 예산으로 미리 막는 사람은 조용히 위대한 사람이다. 수혜자 기준으로 예산을 재배열하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를 숫자로 보호하고 있는가? 내 돈이 나를 빛나게 하는가? 우리가 단단해지게 하는가?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세 문장만 매달 묻고 영수증으로 대답하라. 공자는 즐거움을 보라 했고 정약용은 돈이 흐르는 곳을 보라 했다. 즐거움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수혜자는 평생의 방향이다. 당신의 지갑이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가장 꾸준히 부르고 있는지 그 이름이 곧 당신의 인격이다. 돈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타이밍에서 폭발한다. 정약용이 말한 대로 돈은 물과 같아 막아두면 탁해지고 제때 흘려보낼 때만 생명력을 얻는다. 문제는 언제다. 보여주기 위해 느닷없이 쓰는 돈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과 같고 위기, 필요, 성장의 순간에 정확히 쓰인 돈은 삶의 순환계를 재가동한다. 병세가 악화된 뒤 아끼던 돈을 푸는 건 비용이 아니라 대가이며 치아 검진, 예방접종, 타이어 교체, 배관 점검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제 지출이 훗날의 거대 비용을 삭제한다. 교육비도 같다. 초등의 기초, 독서, 수학, 습관 형성기에 투자한 1이 고등 대학에서 10, 사회에서 100으로 복리화된다. 반대로 나중에가 습관이 되면 기회는 닫히고 돈은 뒤쫓아가는 벌금이 된다. 관계에서도 타이밍은 도덕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건네는 10이 늦은 사과와 함께 내미는 100보다 크다. 감사는 같은 금액이라도 사건 직후에 전달될 때 신뢰를 쌓고 늦은 보상은 면피비로 기록된다. 재난모금, 수술비, 장례와 같이 시간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신속함이 곧 진심이며 익명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속도는 그 사람의 내면 시계를 증명한다. 반대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데에서만 과장된 결제를 하는 건 검소가 아니라 허영의 지연장치다. 타이밍을 지배하려면 구조가 필요하다. 첫째, 응급, 예방, 성장 3중 쿠션을 예산에 고정하라. 응급은 생명, 안전, 생계. 예방은 건강, 유지보수, 보험, 성장은 학습, 네트워크, 도구다. 응급은 즉시, 예방은 주기적으로, 성장은 창이 열렸을 때 과감히. 둘째, 결제의 속도를 설계하라. 과시성, 기분성 소비에는 72시간 숙성 규칙을 걸어 충동을 식히고 반대로 응급, 필요 지출에는 자동이체, 즉시 승인을 걸어 머뭇거림을 제거하라. 셋째, 기회창 윈도우를 지도화하라. 부모와의 여행은 건강, 시간, 계절이 겹치는 몇 안 되는 창이 있고 아이의 진로 체험 멘토링은 특정 학년과 시기에서만 ROI가 폭증한다. 이 창을 놓치면 동일 금액이 뒤늦은 보상으로 변질된다. 넷째, 유지 교체의 임계점에 주목하라. 타이어 트레드, 배터리 사이클, 노트북 성능 업데이트 지원 종료, 집기의 수명 주기를 수치로 관리하면 고장 후 수리에서 고장 전 교체로 전환되어 총 소유 비용이 내려간다. 다섯째, 사회적 타이밍을 읽어라. 이자율 상승기의 변동, 고정 전환, 경기 침체 초입의 현금 비중 확대, 네트워크가 재편되는 업계 변곡점에서의 재교육, 자격 취득은
같은 비용으로 미래의 리스크를 대량 상쇄한다. 마지막으로 타이밍의 윤리는 관찰자 없는 자리에서 증명된다. 남들이 볼 때만 호기롭게 계산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재빨리 필요한 곳으로 돈을 흘리는 사람은 시간을 번다. 좋은 지출은 빠르고 나쁜 지출은 느리며 위험한 지출은 늦게 온다. 오늘 당신의 지출 중 무엇을 즉시로 당겼고 무엇을 의도적으로 늦췄는가, 그리고 무엇을 창이 열렸을 때 과감히 베팅했는가. 이 세 줄의 타임라인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 돈은 흐를 때 살아난다. 그리고 옳은 때를 만나야 흐름은 힘이 된다. 돈을 쓰는 방식은 액수보다 더 큰 메시지를 남긴다. 계산서를 받아들었을 때의 표정, 카드를 건네는 손끝의 탄력, 오늘 고마웠어요라는 한마디를 덧붙이는지 아니면 무심히 돌아서는지, 결제 직전에 상대의 노고를 인정하는 눈빛이 있는지, 예상보다 비용이 커졌을 때 책임을 나누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몫을 정리하는 담대함이 있는지, 이 미세한 태도들이 당신의 품격을 가격 위에 더 씌운다. 진짜 부자는 많이 지불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이다. 기꺼움은 돈을 따뜻하게 만들고 찔끔거림은 돈을 차갑게 만든다. 같은 1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즐거웠으니까요 라는 미소와 함께 건네면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한숨과 눈살과 함께 억지로 내면 분위기를 얼린다. 태도는 계산을 압도한다. 누군가는 작은 금액에도 불평의 이유를 끝없이 찾아내고 누군가는 큰 금액에도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전자는 지불을 상처로 만들고 후자는 지불을 선물로 만든다. 선물은 포장으로 기억되듯 지출도 포장으로 기억된다. 영수증의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결제 순간의 품위는 오래간다. 거래가 꼬였을 때의 태도는 더 결정적이다. 문제가 생기면 증거를 들이밀며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가, 아니면 상대의 사정과 맥락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여 책임부터 점검하는가. 잘못 청구된 비용을 바로잡을 때도 올바른 지적을 예의로 감싸는가, 아니면 승부처럼 몰아붙이는가. 태도가 아름다우면 정정도 신뢰를 키우지만 태도가 거칠면 정당함조차 오만으로 보인다. 관계 비용이 얽힌 자리에선 더욱 그렇다. 단체 회식에서 누가 봐도 애매한 비용이 남았을 때 제가 정리할게요 라고 말하고 실제로 실수료까지 포함해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는 다음번 신뢰가 쌓인다. 반대로 늘 정확히 나눈다를 외치면서 본인이 더 쓴 항목은 슬쩍 흐리거나 계산을 맡겨놓고 뒤에서 투덜거리는 사람은 반복해서 신뢰 잔고를 깎아먹는다. 돈을 쓰는 말투도 지표다. 또 돈 나가네가 습관인 집은 기쁨이 마르고 오늘 이 돈이 우리를 편하게 했네가 습관인 집은 평안이 자란다. 한 끼를 계산하면서도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에게 간단한 감사 인사를 건네는 태도, 예약 시간을 어겼다면 본인의 책임을 먼저 인정하고 추가 비용을 제한하는 태도, 선결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심을 거두고 명확한 조건과 기한을 문장으로 남기는 태도, 이 일련의 행동들이 돈을 신뢰의 언어로 번역한다. 자기 자신에게 쓰는 돈에서도 태도는 날카롭게 드러난다. 충동구매 뒤에 스스로를 비난하며 죄책감으로 흔드는 사람은 돈을 감정의 채찍으로 쓰고, 구매 전 질문을 통과시킨 뒤 결정했으면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돈을 의지의 도구로 쓴다. 후회 없는 결제는 사전의 성찰과 사후의 침묵이 결합할 때만 가능하다. 또 하나, 거절의 태도가 품격을 결정한다. 지출을 미루거나 줄여야 할 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를 짧고 분명하게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관계를 보호하지만 애매하게 끌다가 막판에 빠지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큰 불편을 남긴다. 결국 돈을 쓰는 방식은 상대에게 당신은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인가, 당신은 비용 항목일 뿐이다 라는 신호를 보낼 것인가의 선택이다. 우리는 모두 어느 날 누군가의 계산서가 된다. 그때 상대의 기억 속에서 당신의 이름 옆에 어떤 표정이 함께 기록될지를 스스로 정하라. 태도는 가격을 이기고 품위는 총액을 이긴다. 오늘 당신의 지출은 숫자만 옮겨졌는가, 아니면 존중과 평정, 감사와 책임까지 함께 전달됐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들고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유하다. 돈을 빌리고 갚는 순간은 인간의 품격이 숫자와 시간표 위에 적나라하게 인쇄되는 시험대다. 빌릴 때의 언어는 되게 달콤하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용은 말이 아니라 달력에 찍히는 행동이고 기한을 맞추는 정확도와 연락의 성실성이 곧 인격의 계량치다. 정약용이 약속은 목숨처럼이라 했을 때 그 목숨의 맥박은 상환일 전에 연락에서 뛴다. 제때 갚을 형편이 아니라면 마감 하루 전, 아니 그보다 훨씬 먼저 스스로 먼저 알리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사라졌다가 핑계를 모아 돌아오는가. 사업이 어려워서, 가족이 아파서, 급한 일이 생겨서라는 변명은 사정일 뿐 약속의 대체품이 될 수 없다. 신뢰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에서 증식한다. 어떤 이는 빌릴 때 고개를 숙이고 갚을 때 더 깊이 허리를 숙인다. 원금만이 아니라 약속의 시간을 값으로 쳐서 이자, 작은 선물, 정성 어린 메모로 관계의 비용을 함께 상환한다. 반대로 어떤 이는 어쨌든 갚았잖아라는 표정으로 쓸쓸한 안도만 남긴다. 돈은 돌아왔어도 신뢰는 떠났고 그 빈자리는 다음번 기회와 추천과 협업이 영영 도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실로 기록된다. 빌리는 자의 교만은 기한을 넘긴 뒤에 더 잘 드러난다. 연락을 피하고 상대가 먼저 찾으면 그때서야 둘러대고 심지어 빌린 사실을 흐리며 관계의 기억을 조작하려 든다. 이때 무너지는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내 이름의 신용등급, 다시 말해 사회가 나를 다루는 이율이다. 반대로 갚기 전날 내일 14시에 이체됩니다 라는 짧고 명료한 메시지 하나, 변동이 생기면 새 일정 영격일 10시, 이자는 제가 더 보태겠습니다 라는 즉각적 수정 공지 하나가 신뢰를 복리로 키운다. 빌려주는 쪽의 태도 역시 본성을 드러낸다. 여유 없는 돈을 의리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내주고 뒤늦게 원망을 키우는 것보다 형편을 설명하고 원칙, 한도, 기한, 이자, 담보 문서화를 분명히 해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성숙하다. 지금은 어렵습니다라는 단호한 거절도 품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애매한 동정은 둘의 미래를 함께 갉아먹는다. 담보와 계약서는 차가운 불신의 표시가 아니다. 사람을 믿기 때문에 관계를 법, 문장, 숫자로 보호하는 것이다. 조건을 투명하게 적어두면 채무자는 책임의 경로를, 채권자는 감정의 출구를 얻는다. 또한 소액이라고 가볍게 대하지 마라. 10,000원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100,000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다. 작은 돈에서의 정직이 큰 돈의 자격을 만든다. 공동체 안에서의 차입은 더 높은 윤리가 요구된다. 회비를 잠시 빌려 쓰고 소식을 끊는 자, 공용기금에서 애매하게 인출해두고 설명을 미루는 자, 다음 정산 때를 주문처럼 외우는 자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채무, 평판의 부채로 갚게 된다. 반대로 위기 때 신속히 빌려 쓰되 가장 먼저 상환하고 실행이 끝나면 자발적으로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해 공유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신뢰은행에 예금을 쌓는다. 짤은 빚광과 한 획 차이다. 빚을 약속으로 다스리면 관계는 빛나고 빚을 변명으로 덮으면 관계는 어둡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빌릴 수도 빌려줄 수도 있다. 그때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나는 기한을 지키는가? 사정을 핑계가 아니라 설명으로 건네는가? 상대의 불편을 비용으로 환산해 내 쪽에서 더 얹어 갚는가? 그리고 다시는 같은 사유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부탁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는가? 돈은 물질이지만 그 흐름을 타는 우리의 언어, 시간, 예의가 곧 마음의 해상도를 결정한다.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돈은 도구가 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돈은 족쇄가 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갚을 때 더 아름다운 사람인가? 빌릴 때만 공손한 사람인가? 돈은 숫자이지만 감정의 등불을 가장 먼저 붙인다. 잃을 때 분노가 솟고 얻을 때 자만이 부른다. 그래서 돈 앞에 표정 관리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인격의 기술이다. 평소 온화하던 사람이 월급에서 몇만 원이 덜 찍혔다는 사실 하나에 인사과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을 치는 순간 그의 분노는 권리를 지키는 용기가 아니라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미숙함으로 번역된다. 반대로 예기치 못한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 즉흥적으로 사치품을 결제하고 SNS로 과시하는 손끝은 기쁨이 아니라 공허를 달래려는 과장된 자기 위로다. 성숙은 손실과 이득 모두 앞에서 감정을 줄 세우는 힘이다. 손실이 생기면 뇌는 본능적으로 과장한다. 큰일 났다. 당장 되찾아야 한다. 이때 복구 매수, 도박성 재도전, 빚으로 메우기 같은 파국적 연쇄가 시작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절차다.
화면을 닫고 3분간 호흡을 길게 내쉬며 심박을 낮춘 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손실 원인을 범주, 운, 판단, 시스템으로 나눠줬고 오늘은 추가 결제를 금지하는 자기 규칙을 호출한다. 이 간단한 의식 하나가 당신의 돈을 지키는 방화벽이 된다. 이득 앞에서도 절차가 필요하다. 보너스 성과급이 들어오면 즉시 전액을 쓰지 않고 48시간 숙성시킨 뒤 기쁨 비용 14-20%만 자유계좌로 보내고 나머지는 응급, 예방, 성장 버킷으로 자동 분배한다. 기쁨은 허락하되 방향은 내가 정한다. 이 태도가 자만을 평정으로 정제한다. 비교의 덫도 경계하라. 타인의 집, 차, 여행 사진을 볼 때 우리 뇌는 즉시 나도 저만큼을 계산한다. 그러나 비교는 감정의 이자에 불과하다. 당신의 예산은 당신의 목표와 시간표에서만 의미가 있다. 오늘의 불꽃을 위해 내일의 안정성을 태우지 않겠다는 서약을 지출마다 속삭여라. 관계에서도 돈은 감정을 흔든다. 배우자의 지출 한 줄에 서운함이 폭발할 때 당신은 절약하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이 지출이 우리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고 싶다로 문장을 바꿔라. 공격은 사람을 겨누고 질문은 문제를 겨눈다. 공용비는 계좌로, 감정은 언어로 분리하라.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같은 규칙으로 흘려보내면 감정의 진폭이 줄어든다. 감정은 회고에 강하고 현재에 약하다. 그래서 재무 감정 일지가 유용하다. 큰 지출 전후의 기분, 신체 신호, 촉발 요인, 배고픔, 피곤, 자존감, 손상, 외로움을 한 줄씩 기록하라. halt, 배고프리, hungry, 외로움, 피곤함. 상태에서 결제하지 않는 단순 규칙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놀랍게 안정된다. 익명성과 돈이 결합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키보드 뒤에서 날카로워진 우리는 작은 오기와 자존심을 위해 큰 비용을 낸다. 기억하라, 감정은 순간이고 영수증은 기록이다. 타인의 실수 앞에서는 정정 플러스 예의를, 자신의 실수 앞에서는 인정, 학습을 결제로 선택하라. 결국 돈은 우리의 내면을 확대하는 스피커일 뿐이다. 분노를 키우면 분노가 증폭되고 평정을 키우면 평정이 증폭된다. 정약용이 말한 검소의 본뜻도 여기 다 있다. 검소는 덜 쓰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다. 잃었을 때 서두르지 않고 얻었을 때 들뜨지 않으며 비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돈의 주인이 된다. 오늘 당신의 감정은 결제를 지배했는가? 아니면 당신이 감정을 다스렸는가? 대답은 카드 명세서가 아니라 결제 직전의 호흡과 문장에 적혀 있다. 검소를 오해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검소를 재정의하면 돈의 주인이 된다. 정약용의 문장을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렇다. 검소란 덜 쓰기의 미덕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곳에선 한 푼도 허락하지 않고 의미 있는 곳에선 망설임 없이 베팅하는 통제의 기술이다. 돈을 목적처럼 모으는 순간 삶은 숫자에 예속되고 돈을 수단으로 다루는 순간 삶은 철학에 복무한다. 그러려면 먼저 지갑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욕망이 호출할 때마다 반사적으로 결제하는 손끝을 가만히 붙들고 나는 무엇을 위해 벌고 무엇을 위해 쓰는지 한 문장으로 선언하라.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지출을 심판할 헌법이 된다. 헌법이 서면 규칙이 따라온다. 일상의 비용은 기계처럼 자동화하고 주거, 식비, 교통 같은 필수 항목은 일정 비율로 묶어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과시나 즉흥의 유혹이 큰 지출은 의도적으로 마찰을 높여 심사문턱을 세우며 한 번에 사고 싶다가 세 번에 정말 필요한가로 정제될 때까지 시간을 넣고 투자와 배움과 건강처럼 미래를 넓히는 사용처에는 의식적으로 가속을 걸어라. 조건이 충족되면 지연 없이 결제해 기회를 붙잡고 복리를 시작한다. 검소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움직임, 불필요에는 브레이크, 본질에는 가속계 정교한 공존이다. 또한 진짜 검소는 가격을 깎는 솜씨가 아니라 총 소유 비용을 읽는 눈에서 나온다. 싸다고 샀지만 유지수리, 시간의 비용이 더 큰 물건은 결국 비싸고 비싸 보이지만 오래 쓰이고 되팔림까지 고려된 선택은 결국 싸다. 당신이 돈의 주인이라면 돈은 오늘의 기분을 달래는 장난감이 아니라 내일의 자유를 사는 공구가 된다. 신용 역시 같다. 신용카드는 무료 돈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서 빌려오는 계약이다. 주인은 계약을 관리한다. 한도는 소득과 목표에 맞춰 낮게 설정하고 분할은 예외적 사건에만 허용하며 결제일은 생활 리듬과 현금 흐름에 맞춰 미리 조율한다. 이렇게 구조를 먼저 세우면 감정은 구조를 따르게 된다.
구조가 없을 때만 감정이 지배한다. 더 나아가 당신의 예산은 숫자표가 아니라 가치의 지도여야 한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덜 소중히 여기는지, 한 달의 지출 비중이 말과 자기상을 일치시키는가를 확인하라. 만약 가족, 건강, 배움을 입으로 외치면서도 실제 비중이 과시, 즉흥, 비교로 기울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돈의 끈에 끌려다니는 중이다. 방향을 바로잡는 방법은 단순하다. 오늘부터 영수증의 왼쪽엔 비용 항목을 적고 오른쪽엔 그 돈이 사온 가치를 한 줄로 기록하라. 값이 작아도 가치가 크면 강화하고 값이 커도 가치가 작으면 소거하라. 반복되는 기록은 의지를 해방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검소는 부족의 미학이 아니라 선택의 기계다. 필요 없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 필요한 것을 위해 기꺼이 비워낼 수 있는 결단, 내일의 자유를 위해 오늘의 허영을 침묵시키는 절제, 이 셋이 결합할 때 돈은 족쇄에서 도구로, 부담에서 추진력으로 변신한다. 그날 이후 지갑은 더 이상 바깥의 시선을 위해 열리지 않는다. 당신의 철학을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일과 시간을 위해, 당신의 미래의 자유를 위해서만 열린다. 이것이 검소의 재정이이자 돈의 주인이 되는 최소한의 품격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돈의 쓰임이 확장해서 정제로 옮겨가는 일이며, 노년의 지갑은 더 적게 열리지만 더 깊게 말해야 한다. 정약용이 말한 검소의 본뜻, 의미 없는 곳에는 한 푼도 허락하지 않고 의미 있는 곳에는 주저없이 쓴다. 노년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노후의 예산은 숫자를 늘리는 계획이 아니라 삶의 질을 설계하는 문장이어야 한다. 돈은 이 나이에 세 가지를 산다. 평온, 자율, 존엄. 평온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과 작은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완충에서 온다. 공과 금, 의료비, 식비 같은 반복 비용을 자동화해 마음의 소음을 제거하고 급작스러운 수리, 간병 이동을 대비한 비상자금을 항상 손 닿는 곳에 둔다. 자율은 타인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리듬으로 하루를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에서 나온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가까운 집, 밤길이 안전한 동네, 가벼운 통증에도 바로 갈 수 있는 동네 병원, 필요할 때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이동수단과 돌봄 네트워크, 이러한 지리적, 시간적 자유를 확보하는 데 쓰는 돈은 곧 체력이고 명예다. 존엄은 내가 나다움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작은 장치들에서 유지된다. 편한 의자와 밝은 조명, 손떨림을 고려한 컵,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신발, 그리고 불편을 미리 줄이는 집안 손보기까지, 이 섬세한 지출은 타인에게 미안함을 줄이고 나에게 잔존, 자존감을 돌려준다. 노년의 돈은 또한 기억을 쌓는 매체다. 멀리 가는 여행 못지않게 가까운 사람과의 짧은 점심, 손주와 도서관에서 보내는 1시간, 오래된 친구에게 택시비와 따뜻한 식사를 건네며 나누는 옛 이야기는 계좌에서는 빠져나가도 마음의 자산으로 복리된다. 보여주기 위한 큰 소비는 사진만 남기고 공허를 남기지만, 함께 쓰인 작은 돈은 표정을 남기고 관계를 남긴다. 아껴만 두다 때를 놓친 지갑은 부고와 함께 열릴 뿐이다. 반대로 오늘의 체력과 내일의 가능성이 겹치는 좁은 창에서 과감히 쓰인 돈, 무릎이 허락할 때 떠나는 부모 동반 여행, 손주가 나와 손을 잡고 걸음을 맞춰줄 때 누리는 놀이공원, 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맞추는 보청기는 뒤늦은 후회의 비용을 지워준다. 유산 또한 현금의 액수보다 언어의 방향으로 완성된다. 무엇을 남길지보다 왜 남기는지를 문장으로 남겨라. 재산의 분배 원칙과 함께 살아온 태도, 실패와 화해의 기록, 가족에게 건네는 감사와 사과, 지켜주고 싶은 약속을 윤리유언으로 적어두면 돈은 다툼의 불씨가 아니라 화해의 매개가 된다. 자녀에게는 빚을 물려주지 않는 구조가 최우선이고, 남은 돈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투명하게 보이게 흘려야 한다. 은퇴 뒤의 소비는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 하루를 천천히 쓴다는 것은 느리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더 많이 배치한다는 뜻이다. 아침 햇빛 아래의 가벼운 산책, 익숙한 동네 상점과의 안부, 손재주를 살린 소일거리, 머리를 깨우는 독서 모임, 몸을 풀어주는 물리치료, 믿고 웃을 수 있는 한두 명의 벗과의 차 한 잔, 이 루틴을 단단히 유지하도록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사치가 아니다. 외로움과 무기력은 노년의 가장 비싼 적이다. 그 적을 막는 비용이 가장 경제적이다. 또한 노년의 지갑은 받는 법을 배우는 지갑이어야 한다.
평생 주는 데 익숙했던 사람일수록 늙어서 도움을 받는 일을 자존심의 상처로 오해한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품위는 다음 세대가 도움을 주는 법을 배우게 하는 최고의 교육이다. 정직하게 어려움을 공유하고 조건과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가능한 비용은 자신의 몫으로 정산하며 고마움을 때맞춰 표현하는 것. 이것이 늙음의 기계다. 마지막으로 돈을 통해 불안의 습관을 평정의 습관으로 갈아타라.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결과를 읽을 전문가 상담에 돈을 쓰고 사기와 과장 광고를 피하기 위한 정보력에 투자하며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는 한 번의 큰 결정보다 작은 시범 과정으로 리스크를 쪼개는 지혜를 택하라. 노년의 지출은 적은 만큼 정확해야 하고 느린 만큼 따뜻해야 한다. 오늘의 작은 따뜻함이 내일의 큰 평온이 된다. 결국 돈은 생의 말미에서 우리의 얼굴을 한 번 더 비춘다. 쓸쓸한 절약의 그림자인지 평온한 충만의 빛인지 차이는 크지 않은 액수들이 오래도록 올바른 곳으로 흘렀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이 남길 최고의 유산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이 평생 걸어간 길의 품격이다. 오늘의 체크리스트는 화려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절차다. 아침에 지갑을 열기 전 스스로에게 세 문장을 선포하라. 나는 돈의 주인이다. 오늘의 지출은 필요, 사랑, 평정에만 복무한다. 보이는 자리에 과시는 금지한다. 그리고 하루를 운영하는 5개의 기준을 수치로 관리하라. 응급, 예방, 성장 예산 비율을 미리 고정하고 필수는 자동, 허용은 숙성, 수혜자 분포가 나, 가족, 이웃, 미래로 고르게 흘렀는지 확인하며 결제 전 감정 점수 1 분노, 0 평정질, 들뜸을 기록해 감정이 결제를 지휘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 약속 성실도, 정산, 상환, 납부기한 준수율을 100%로 유지하며 총소유 비용 관점에서 오늘의 선택이 싸게 샀다가 비싸게 쓰는 바보 소비였는지 점검한다. 낮에는 규칙으로 움직여라. 즉흥 과시, 분노가 달려들면 3분 호흡,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며 화면을 닫고 충동 구매는 48시간 숙성 큐에 올리고 반대로 안전, 건강, 배움, 신뢰는 지연 금지로 즉시 결제해 타이밍의 가치를 살린다. 공동 지출은 말이 아니라 로그로 처리하라. 정산 링크를 바로 만들고 금액, 기한 내역을 남겨 관계를 감정에서 숫자로 옮기며 빌림, 빌려줌은 조건, 기한, 변동 알림을 문장으로 확정해 신뢰의 이자를 쌓는다. 저녁에는 영수증을 거울로 삼아 3가지 질문으로 마감하라. 누구를 위해 썼는가? 오늘의 지출에서 가장 큰 몫을 받은 이름이 내가 지키겠다던 가치와 일치하는가? 언제 썼는가? 필요의 순간엔 빨랐고 과시의 순간엔 느렸는가? 어떻게 썼는가? 불평 없이 기꺼이, 오류는 예의로 정정했는가? 이어 한 줄 회고를 남겨라. 오늘의 가장 잘한 지출 1, 없앴어야 할 지출 1, 내일의 보완 1을 쓰고 내일의 첫 결제를 미리 예약해 아침의 의지를 밤의 구조로 봉인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단호히 묻고 답하라. 오늘 나는 돈의 노예였는가, 주인이었는가? 만약 한 번이라도 노예였다고 느꼈다면 내일의 첫 행동은 줄이기가 아니라 바꾸기다. 지갑이 먼저 반응해야 진심이 증명된다. 숫자는 잊혀도 태도는 기억된다. 그러니 내일의 나는 더 적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더 느리게가 아니라 더 옳게 쓴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통찰을 따라 돈이라는 거울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결국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당신의 삶을 규정하고 당신의 얼굴을 세상에 비춥니다. 지갑이 향한 곳이 곧 당신의 철학이고 태도가 곧 당신의 인생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돈의 주인인가, 돈의 노예인가? 그 대답이 바로 내일 당신의 선택을 바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지갑이 평정과 사랑을 향하기를 지혜의 지도는 언제나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또 다른 이에게는 커다란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길 위에 언제나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